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리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코인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어제 발표된 이 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이더리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오늘 다룰 지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라고 하죠. 그리고 ISM 제조업 고용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이 세 가지 지표는 어디서 보느냐? 바로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경제 캘린더에 이렇게 지표들,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숫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이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이전치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53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3에서 52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요, 경기 확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50을 기준으로 삼는데 50 이상이면은 경기는 확장, 50 이하면은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50보다는 높다. 하지만 이전치보다는 하회했으니까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요, 이 ISM 고용지수입니다. 지난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43.8인데 이번에는 45.3으로 상회한 게 보이시죠? 이 말은요, 미국의 고용은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예요. 이전치는 48.7에서 이번에는 49.1로 소폭 개선된 게 확인이 되는데 아직은 좀 아쉽게도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50 아래라서 아직은 위축 국면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경기 확장 속도는 둔화, 하지만 고용은 탄탄, 그리고 경기 위축 신호는 완화되고 있는 중,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림이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시나리오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PMI와 ISM 지표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PMI는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조사해서 경제가 확장인지 위축인지를 보여지는 지표예요. 보통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50 이하면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발표는 52로 나왔죠. 확장이긴 하지만 지난달 53보다는 내려왔으니 속도가 둔화된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ISM 제조업 고용 지수입니다. 이 제조업 분야에서 실제로 고용이 얼마나 늘고 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난번 43.8에서 이번에 45.3으로 상승했죠. 이 말은 여전히 50 아래라 아직까지는 위축 국면이지만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입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신규 주문 그리고 구매 활동을 보여준 지표예요. 이번 수치가 48.7에서 49.1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50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점점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현재 PMI 같은 경우는 둔화, 그리고 고용은 회복, 그러면은 구매자 지수도 개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숫자들을 종합해서 경제적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먼저 이 PMI는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PMI는 얘가 하락된 거는 경기 확장 둔화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즉 제조업 활동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며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고용지표 상승입니다. 고용지표 상승은 뭘 의미하냐? 경기 버팀목을 의미합니다.
이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건 미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 구매자 지수 개선입니다. 이 말은 미래의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 이 뜻은요,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이 신규 주문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기 둔화가 조금 있더라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이번 지표들은요, 지금 당장은 경기 둔화 조짐이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푹 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점점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경제 지표에서는 담고 있다고, 경제 지표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 숫자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 숫자들이 이더리움에 어떠한 가격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물론 단기적인 영향은요, PMI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은 먼저 이 경기 둔화라는 키워드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살짝 좀 출렁일 수 있지만, 특히 저 같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확대로 보고 숏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기적인 영향을 보면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고 ISM 구매자 지수도 좋아졌다. 그쵸? 근데 이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ISM 구매자 지수가 좋아졌다는 거는 경기가 꺼지는 게 아니라 경기 연착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필요는 줄고 이 침체에 대한 공포도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기적으로는 투자자 심리를 지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좀 장기적인 영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PMI가 아직 50 이상이고 이 구매자 지수도 49.1까지 올랐죠. 이거는요, 경기가 점점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같은 리스크 자산을 담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진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은 이 디파이, 그리고 이 스테이킹, 또 이 ETF 스윙 기대감 같은 이 자체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이 상승 흐름은 저는 계속 쭉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한번 시나리오도 한번 짜볼까요? 이 단기 트레이더들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 PMI가 떨어졌네? 경기 둔화? 하면서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윙 투자자죠, 스윙. 중기로 좀 보는 투자자들은 고용도 살아있고 ISM 지표도 회복 중이네. 이건 오히려 조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장기로 보잖아요. 이 장기 투자자들 한번 볼게요. 장기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경제 전체가 완전히 꺼지려는 게 아니라 이 점진적으로는 안정되고, 만약에 점진적으로 안정된다고 본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이 메이저 코인의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더리움 ETF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서는 이 중장기적으로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PMI는 53에서 52로 하락. 이 말은 경기 확장 둔화 신호입니다. ISM 고용 지수는 43.8에서 45.3으로 상승을 했고, 이 뜻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어느 정도 미국 경기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요, 48.7에서 49.1로 상승을 했다. 이 말은 위축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PMI 둔화 뉴스로 조금 출렁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용과 주문 개선이 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이더리움 자체 호재가 맞물려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핵심적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냐면요. 이 경제 지표는 단기 변동성을 만들지만 큰 그림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설명하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갑자기 5분 봉상이죠. 5분 봉상에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쭉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가 누워서 조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죠. 여기까지 이 박스권의 상단은 이미 돌파를 해서 또 한 번 더 한 단계 위에서 박스권을 또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느냐? 아직 이더리움은 내려갈 생각이 없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갑자기 매수세가 몰려 들어와서 떨어질 거였으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높여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하락을 한 후에 이 상승분을 그대로 충분히 반납하고서 이 아래죠, 4,100에서 4,000달러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또 횡보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올리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바로 계단식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투자자들 입장, 그리고 또 이 고래라고 하죠, 이 고래 같은 큰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빵빵빵 올리는 거는 그 사람들도 리스크가 크고 살짝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죠. 보통 이게 매집의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그 투자자 본인만. 하지만 이게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매집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 좀 잠잠해졌을 때 한 번 더 매집을 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던지는 물량들 그걸 다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고 한 번 더 올릴 기회를 보겠죠. 계속 누군가는 지금 이더리움을 내리지 않고 계속 주워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더리움 자체가 자체적인 호재도 많고 지금 지표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주워 담으면은 사실 저는 5,000달러까지도 열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단기적으로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오늘은 4,412달러까지 저는 열려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4,412달러 이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더리움은 이번에 이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전에 있던 매물대를 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가 더 하락을 한다 해도 이 부분이 이제는 강한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미 이더리움은 상승 이후에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4,412달러 부분, 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요 사실 금방 깹니다. 금방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더리움이 하락을 했던 이 모양이 그대로 이제는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올렸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원래 자리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고서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급등하는 걸 보고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오후 6시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차트 좀 자세히 볼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유가 왜 간단하냐? 이더리움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이후에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거래량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매도때 매도 거래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 걱정만큼은
잘 빠져주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4200을 넘어서 지금 4280 부근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충분히 더 이 모습만 유지해준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 어디까지 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하시면요,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더리움 급등 혹은 급등이라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타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자 한 번씩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더리움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더리움 차트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자체가 이미 여기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횡보를 하고서 사실 여기서 그냥 이러고 뚝 떨어질 가능성도 컸지만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파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 파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아주 기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승 파동을 유지한 이후에 그대로 조정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죠. 지금 아마 4,300달러 부근에서 새로운 저항대를 이 지지 라인을 만들고 또 2차적으로는 어디를 만들었냐? 바로 이 부분이죠. 4,400에서 총 지금 4,300 부분, 이 부분에 이더리움이 지금 지지 역할을 해주는 지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마 뭐 4,400은 이탈할 수 있어요. 하지만 4,400 이하로 이탈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4,400 이하로 내려가는 움직임은 4,300 이하로 내려가는 움직임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얘가 뭐 5,000을 갈지 4,500을 갈지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궁금하신 내용들 누가 알려드린다? 바로 저 코인맵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하나 해보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더리움을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9,900달러 수익을 냈고 또 여기도 4,000달러 그리고 900달러 총 15,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얼마 만에? 단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15,000달러 정도 수익을 냈는데 저는 지금도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포지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롱 포지션 잡아놨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4,500인지 뭐 4,000, 5,000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타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거래 내역들, 이 매매 내역이죠. 이 매매 내역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